네, 안녕하세요. 워싱턴 등대지기를 진행하고 있는 박춘선입니다. 오늘은 인터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뷰 도중에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또 시민권 신청할 때 특히 그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그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금년에 이 대선이 이제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시민권 신청하면 인터뷰가 빨리 나와요. 어떤 분은 26일 만에 나왔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항상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터뷰 할 수 있는 뭐 시험, 뭐 문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준비를 미리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시민권 신청하면 빠르면 3개월 안, 그렇지 않으면 늦어도 4개월 안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어떤 분이 이제 이메일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미국에 온 지 뭐 30 몇 년 됐는데 제가 언제까지는 불법 체류자로 있었습니다. 시험관이 미국에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또한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자, 불법이든 뭐든 그분들이 시민권 인터뷰를 할 적에는 불법으로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마시고, 지금 얼마나 살았는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부터 쭉 산 기간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근데 왜, 그런데 30년, 20년 됐는데 왜 이제 하는 거, 이런 거는 안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또 이제 그 서류를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이혼 서류, 결혼 증명서,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인터뷰 할 적에는 이혼을 많이 했다면, 이혼을 몇 번 하고 얼마 전에 이혼을 했다면 그 이혼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할 필요는 있지만, 몇십 년 전에 이혼을 했거나 30년 전에 했거나 그런 거는 안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인터뷰를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어렵죠. 그런데 왜 어렵느냐? 긴장이 돼서 그래요. 사실은 긴장이 돼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가서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정말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인터뷰 가셔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텍스를 언제까지 내고 언제는 안 냈다가 요즘 다시 냅니다. 그것도 문제가 됩니까? 그런 거 문제 안 돼요. 텍스를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텍스를 세금 보러 안 했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왜 안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답은 쉬워요. 돈을 못 벌었다. 돈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신고할 수가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요즘은 내가 몇 년 전부터 다시 일을 시작해서 세금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65세가 지나고 66세가 지금 리타이어잖아요. 66세가 지나서 이제 지나고 나면 돈 있는 분은 있겠지만 보통은 좀 이렇게 인감이 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는 리타이어하고 세금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인감이 많으면 해야 돼요. 근데 별로 없으면은 안 하셨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66세 이후에 after retire 해가지고 세금 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해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66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서, 그분들이 또 이렇게 연락을 많이 와요. 세금 보고 안 했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럼 72살에 75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세금 보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까다롭게 안 넘어가, 물어보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행 문제에 대해서 또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지난 한국에서 좀 오래 있다고 몇 번 갔다 왔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뭐 시민권 신청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늦게 보신 분 아니면 아직 못 보신 분이 이제 연락하는 거겠죠. 자, 여행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지난 5년 동안, 오늘부터 지난 5년 동안 외국에서 2년 반, 즉 30개월을 살았으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6개월 이상은 계속 있었다. 예를 들어서 25년을 안 있었고 30개월을 안 있었지만 그래도 6개월을 넘게 있었다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놀러 가서 있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뭐 잡도 없나 뭐 여기 왜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어머님이 아프셔서 하면 누가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6개월을 넘게 있었던 이유가 꼭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를 하시면 understand. 자기네들도 다 부모가 계시니까 자기 고향에 계신 분들 많으니까 가서 6개월 넘게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계산만 잘 하시면 돼. 지난 5년 동안 30개월을 넘게 외국에 있었다. 안 있었다. 이것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있었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너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시민권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보면은 결혼증명서, 가족증명서, 내가 몰래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인터넷으로는 안 해줘요. 그냥 페이퍼워크 그 신청서로만 해주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런 게 나올 적에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 받은 지 3년이 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때는 그 가족증명서, 결혼증명서 이것을 다 첨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인터넷으로 했을 때 그걸 이제 스캔해가지고 보내면 되겠지만 나는 그게 3년 결혼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영주권 받은 지 20년이 되고 10년이 돼서 합니다 하면은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안 넘어간다 그래요. 그걸 안 보내면은 이 신청서 자체가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보내도 되니까 제가 레코멘데이션을 한다면 그냥 신청서를 작성하여 빼서 프린트를 해서 그래서 첨부를 해서 보내던가 아니면 첨부 안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영주권 카피하고 여권 카피해서 보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 인터넷으로 제가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서 레코멘드를 했는데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받은 지 3년 된 분 그런 분만 가족증명서, 결혼증명서를 첨부하지 5년 이상 된 분은 그런 거 첨부 안 하셔도 돼요. 그걸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뷰를 갔을 때 우리가 이건 좀 다른 건데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떨리고 어떻게 해요? 죽겠어요. 이거 시민권 신청하고 나서 그냥 불안해서 일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워밍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워밍업. 저도 이제 맨 처음에 들어가면 저는 지금 한 20년을 다니니까 거기 이민국의 시험관들 얼굴 다 알아요. 그래서 how are you, how you been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통역관을 데리고 가도 떨리는데 혼자 가시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죠? 저 같아도 떨릴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워밍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본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저는 안 했지만 뭐 귀걸이도 하고 뭐 팔찌도 하고 뭐 스카프를 했다던가 그러면은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Your earring is so beautiful. I like your earring. 한마디만 하세요. 아니면 네 시계가 너무 이쁘다. 무슨 네 스카프가 너무 이쁘다. 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그분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해요. 그래서 워밍업을 하시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티셔츠를 입어도 티셔츠가 티셔츠지, 아니면 와이셔츠나 넥타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타이가 너무 아름답다, 이쁘다, 이렇게 너한테 잘 어울린다. 한마디만 하시면 그분들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좀 부드러워진다. 좀 소프트하게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워밍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용기를 내세요. 이게 안 나와도 용기를 내시고, 영어를 잘못 안 하면 여기다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I like your tie 이러면 돼요. 그래가지고 워밍을 하시면 조금 부드러워지고, 그분들도 이 시험관들이 보니까 90%는 다 이민자들이에요. 아프리카, 중국, 남미 사람들, 제가 다 이럴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여러분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 갔더니 그냥 그 흑인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아시안을 싫어해서 날 떨어뜨렸다, 이러거든요. 그럼 제가 굉장히 많이 화를 내요.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셔가지고 워밍업 최고거든요. 워밍업 하셔가지고 인터뷰 잘 마치시고 시민권 꼭 합격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화사한 봄날에 여러분 시민권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